마음이 급해진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경제가 너무 나쁩니다.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미래가 불안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집니다. 이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제일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주범이다. 대한민국이 불안한 주범은 최상목이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격한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총기를 사용해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쳤습니다. 이러니 발광한다는 소리 듣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경호 직원들의 등 뒤에 숨어 앵앵거리는 모습이 참 비루하고 불쌍합니다. 경호처 직원 모두를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것입니까? 동네 양아치도 조직원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비속어까지, 원색적인 비속어까지 최고위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본인의 2심 판단 시계가 째깍째깍 다가오자 마음이 급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정당 지지율은 어떻길래 이런 논란이 제기된 걸까요? 리얼미터가 실시해서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 바로 만나보시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저 지금 파란 게 민주당이고 빨간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요. 2025년 1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놀라운데요.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40.8. 오차범위 내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이 딱 붙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리얼미터 결과예요? 맞다네요. 리얼미터 결과네요. 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혹시 있습니까? N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 역시 NBS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32예요. 그러네요. 자, 지금 이 12월 셋째 주만 하더라도 양당의 격차가 26대 39로 벌어져 있다가 지금 새해 둘째 주, 새해 첫 달 둘째 주 NBS 역시도 36대 32로 양당의 여론조사가 붙었습니다. 혹시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갤럽 있어요? 갤럽? 갤럽도 있네요. 자, 갤럽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6대 34로 딱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특정 여론조사가 튀거나 잘못돼 있다, 뭐 고발하겠다. 민주당에서는 40 넘은 대통령 여론조사 고발하겠다, 고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여론조사 기관 고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MBS, 리얼미터, 갤럽 3대 메이저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모두 다 양당의 지지율이 딱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띕니다. 자, 요거 혹시 다시 한번 피디님 볼 수 있을까요? 이 추세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수치만 전해드려서 추세를 잘 못 봤는데 앞서 리얼미터부터 이 추세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는 하나하나의 어떤 수치보다는 추세인데 자, 민주당의 지지율 추세,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세가 이렇고요. MBS 추세도 이렇습니다. 갤럽 자, 추세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치솟다가 그간의 뭐 연이은 탄핵과 뭐 민주파출소 등등 논란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급기야는 계엄 이전의 상황처럼 양당의 지지율이 딱 붙었습니다. 마치 계엄이 없었던 것처럼 양당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조사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30대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대들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에서 여야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2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20대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3%, 민주당은 31.7%였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9.9%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050 세대를 중심으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지만 20대에선 정권교체와 연장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비율이 2030에서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전체 탄핵 찬성 비율은 52.3%, 반대는 45.6%로 나타났는데 20대에서는 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30대의 경우엔 절반이 넘은 겁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50 세대에서 40%를 넘기지 못한 것과 달리 2030 세대에선 모두 40%를 넘겼습니다. 최근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2030 세대가 이끄는 모습입니다.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법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내란죄 수사 과정,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법 집행이 제대로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도 지켜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30은 이슈에 민감한 만큼 여론은 언제든 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툭 튀어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갖고 지지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 돌직구쇼는 그간의 속내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40%를 넘어섰을 때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하지 않고 좀 기다려봤습니다. 관찰해왔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갤럽, MBS 3대 메인 여론조사 결과의 정당 지지율이 발표되자 오늘 비로소 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서 저희가 우영기 기자 리포트 소개해드렸던 것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20대들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역전이 됐고요. 30대들의 탄핵에 대한 여론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 과반이 넘게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 데이터가 발표될 때까지 저희 돌직구쇼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다 총정리해서 오늘 보도해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최초의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이상 나온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계엄에 또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40% 나올 수 있을까? 저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그 이후에 쭉 나오는 여론조사, 특히 우리가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근데 추이를 보면 이미 딱 붙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는데 저건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뭐 탄핵 사초에 내란죄를 뺐다 안 뺐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죠?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국가 불안정의 주범은 최권한대행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이랄지 민심은 국가 불안의 주범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줄탄핵하죠, 줄고발하죠, 그다음에 막 카카오 계엄하죠. 이런 걸 보니까 민주당을 대한정당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계엄 이후의 행동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랑 선전 선동으로 프레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국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민주당 자체가 다음 대선에 있어서 대한정당이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인식이 점점 스며들고 있다고 보고요. 이 여론조사 조사 기간을 보니까 민주파출소 논란은 카톡 계엄 논란은 아직 본격적으로 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된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이게 반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민주당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저거 자체는요. 한편을 보면 다음 대선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다음 대선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 정당이랄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이제서 깨달아가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에 스며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리얼미터의 세대별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좀 보면요. 놀라운 게 자, 이거는 한길 리서치 결과인데 한길 리서치도 비슷하네요.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2030을 보면 40%가 넘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우영기 기자 리포트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30대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자, 물론 탄핵 반대 비율이 전체가 45.6%. 이 많네요, 이것도. 탄핵 찬성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만 30대의 탄핵 반대 비율이 51.8%다라는 한길 리서치 결과도 보도해드립니다. 리얼미터가 아니라 한길 리서치 결과였군요. 김유정 의원님. 네. 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딱 붙을 정도로 떨어진 거고 왜 2030 젊은 세대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을 한 걸까요?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일희일비하지 말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숫자보다는 좀 추세를 보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저는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리고 원인 분석도 조금 신중하게 예.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민주파 출소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이번 주 갤럽이 금요일 날 어떻게 나올지도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추가적으로 될 텐데 그런 것도 조금 지도부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굉장히 그 지지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분노도 굉장히 올라갔고 국민들의.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물론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제3자 특검을 해도 하지 않아도 계속 반대만 하고 있고 거부권은 행사됐고 이제 그 결과로서 폐기되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당인데 이를테면 뭐 하나 지금 된 게 없어요. 뭐 하나 된 게 여전히 없다. 계엄 이후에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그대로 그냥 맡겨두는 거죠. 그 네. 결과는 우리는 지켜보는 거고. 내란죄 넣고 빼고 하지 말고 하여튼 지켜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논란이 또 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체포되는 것. 그 두 가지가 저는 이제 가장 집중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당의 지도부, 특히 원내 지도부는 저는 이제 과거에는 저도 대변인 했습니다마는 악역은 대변인이나 그렇죠. 또는 최고위원과 같은 지도부가 맞는 거예요. 대표급이 나서진 않죠. 예, 대표들은 특히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는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말 안 듣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집단이. 그러니까 그 말 안 되고 협상도 어려운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원내 지도부가 하고 나머지 말 안 되는 그 비판의 지점은 대변인이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해주면 역할 분담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이 잘못해서 만들어낸 상황은 아니지만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고 뭔가 전략을 만들어가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국민들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론조사 추세는 저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즈음에서는 조금 진지하게 왜 이렇게 나오지 분석을 좀 냉철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한국갤럽 관련돼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2% 차이인가요?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거라고 예상 못 하셨죠? 아니요. 일단 말 그대로 그 표집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은 그런 여론조사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지금 뭐 갤럽에서 2% 차이밖에 안 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고 일희일비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지만 MBS 갤럽 리얼미터 한길 리서치까지 하면 일희일비가 아니라 비비비비인데 뭐 말은 이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뭔가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저희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되고 있거든요. 안용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방금 그 비비비비 말씀하셨는데 비비비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표정과 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위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의식에 빠진 근본적 이유는 바로 이 지지율이죠. 저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런 결과에 따라서 비비비비 하고 다 보니까 저런 극한 발언들이 나오고
카톡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죠. 혹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론조사도 이렇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저게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국민들한테는.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이 풀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난번 탄핵이 시작됐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내란죄라는 민주당의 그 프레임에 겁에 질려서 움츠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풀리고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할 정도의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그에 반발로서 무슨 뭐 카톡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분위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심상치 않아요. 게다가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가.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역전 분위기까지 가고 있는 걸 비춰본다면은 심상치 않고요. 특히 저는 한길 리서치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45.6%가 나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렇게까지 나온다면은 탄핵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저는 굉장히 30대는 과반이 넘었다. 과반이 넘었다는 것. 저런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동조하고 탄핵에 동조하지 않은 탄핵에 반대한 사람은 내란범이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반이 내란범인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내란 일으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내란 일으킨 자가 옳은가? 내란 일으키지 않고 막는 자가 옳은가라는 논란까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은 서로 막아야 된다. 이 말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파출소 논란, 뭐 카톡 검열 논란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앞서 중앙일보가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까를 진단을 해놨습니다. 중앙일보 시각은 이런데 함께 보시죠. 아주 흥미롭게 읽은 기사인데 저희가 서머리를 했습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 탓이다라고 중앙일보는 분석하고 있는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는 빼면서 특검법엔 외환죄는 넣는 것. 탄핵 심판 헌재에서 내란죄는 빼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전죄를 묻겠다는 것. 이런 것들. 막말 논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자 국회 탄핵소추 단장이 대통령 사형 선고 받을 것이다. 앞서 김건삼 변호사님은 아예 대법원도 민주당에 차려라라고 쓴소리한 바 있던 대목이 저거죠. 여당 행세, 미영배 의원이 청와대 리모델링 관련 몇 달 내에 변화 있을 텐데 그거 손대지 마라.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손대겠다라는 취지의 오해로 느껴질 수 있는 저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지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대구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이라든지 어떤 그 징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뭐 100%가 못한다고 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잘했다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 싫다는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적 기대가 사실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좀 더 높지 않냐.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최초에 했던 우리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넣으면서 2시간 만에 내란 진압한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 사태를 종결, 즉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한 달 이후에도 뭐 갈팡질팡이든 뭐든 비판해서 지금 해결한 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되었다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당 행세가 아니고 여당의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언행에 있어서도 야당은 공격적이거나 어떤 비판의 그런 관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만 여당의 관점은 안정과 포용과 화합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그 파면 이후, 즉 체포영장 이후에는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민주당이 더 집중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